자, 1학년 2반 반갑습니다. 원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입학해가지고 수행평가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묘, 두 번째 콜라주, 세 번째 책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수행평가 끝나는 거고 그래도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음 활동은 전통공예 중에서도 종이공예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승이란 게 있는데 지승이 뭐냐면 종이 지자 종이를 말아가지고 승은 꽂는단 말이거든. 종이를 말아서 꼬아가지고 실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종이끈, 종이실로 우리가 원하는 생활에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지승공예가 되는데 끈은 종이끈인 우리가 만들어 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종이끈을 샀을 겁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준비해서 줄 거고 여러분들은 방법만 잘 배워가지고 바구니 또는 바구니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인 함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은데 또 집중 안 하고 뭐 대충 하다 보면 아마 바구니 형태가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도와주긴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원하는 형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여를 해야 약간의 재미가 생깁니다. 할 줄 모르면 재미 하나도 없어. 기왕 해야 되는 거 다 조금씩 재미를 느끼는 우리 1학년 2반이 됐으면 좋겠네. 자, 바로 활동 들어가서 만들면 좋은데 또 원격도 있고 우리가 원격 수업할 때 만들기 안 되니까 이렇게 요 기회를 삼아 가지고 이론 수업을 좀 합시다. 전통공예, 종이공예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학년 2반 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 학교에서 대면 수업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간은 분명히 가질 겁니다. 자, 넘어가자. 학습 목표, 지공예, 종이공예를 말합니다. 종이지자지, 종이공예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일단 알아야 설명하겠지. 알면 되겠고 그리고 지승공예 제작 과정을 배우고 알려줄 거니까 배워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바구니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 정도 두 개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 1학년 마지막 활동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승공예 바구니 짜기를 합시다. 자, 공예란 우리 조상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던 기술과 작품을 뜻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것을 공예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풀어주면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꽤 쓸만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온 것을 공예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뭐 김안붕의 할아버지가 뭔가를 만들어 썼는데 그게 쭉 이어지지 않고 뭐 쓸모가 없었겠지, 뭐 가치가 없어가지고 하다 말았겠지. 쭉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겼다, 명맥이 끊겼다. 그러면 그거는 전통공예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지승공예는 당연히 조선시대에 시작됐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가지고 많은 제자 또는 후손들을 대를 이어가지고 이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한테도 이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는 뭐 그냥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인간무형문화재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지. 자, 다음 넘어가고 공예의 특성입니다. 특성은 크게 세 가지.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심미성이 있어야 된다. 말 다 알고 있겠죠. 실용성,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옛날에 사용하던 어떤 재료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좀 현대적으로 뭔가 새로운 뭔가를 가미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 창의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 심미성, 예쁜 것. 뭔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놓고 써야 되는데 영 꼴보기 싫으면 안 된다는 거지. 좀 보기에 괜찮아가지고 좀 봐줄만한 것,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 요 세 가지 특성이 있으면 좋은 공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정도 갖춰주면 되겠다라는 거. 자, 공예 종류 금속, 나무 공예, 그리고 도자기 공예, 염직 공예, 종이 공예 이렇게 있습니다. 뭐 모를 거 하나도 없는데 네 번째가 좀 애매하지. 염직 공예. 이거 뭐냐면 염색하는 거, 직 짜는 거.
요 두 개 섞으면 염직공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로 천을 짠다거나 또는 바느질 해가지고 옷가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염색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염직공예가 되겠지.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다음 금속공예, 이거는 삼국시대 백제 물건인데 이건 탁잔이라고 합니다. 탁잔. 위에 있는 사발 요런 걸 탁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받침대를 그 잔이라고 하는데, 이 사발의 뚜껑 요거는 은입니다. 은. 그리고 밑에는 청동. 금속 공예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뭐 여러가지 뭐 금속 철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예술의 경지에 반열에 올라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금, 은, 동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 은을 많이 사용하고, 청동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교차로 같은데 동상 만드는 거, 조각 작품 할 때 그때 좀 많이 사용하는 재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문화재 수준이고, 이거를 우리 일반 학생들이 거푸집을 아는지 모르겠네. 거푸집, 어떤 뭐 형태를 만들려고 하면 틀에다가 샘물을 부어서 형태를 떠내는 거 있는데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푸집으로 만든 게 아니야. 거푸집은 틀이니까 그 틀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50개 100개 찍어낼 수 있잖아. 틀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쇠를, 금이나 은이나 이런 금속 이런 거를 달궈 가지고 당금질한다 그러지, 두드린다 그러지, 두드려 가지고 이런 밥그릇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안으로 밖으로 두드려 가지고 이 밥그릇 형태를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귀하기 때문에 문화재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속공예 하나만 봐서는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 많이 보는 거 별로 원하지 않잖아. 자, 다음. 자, 목공예. 우리나라 역사상 목공예가 가장 발달했던 시대는 언제?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 깨꼬리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조선시대라고. 조선시대 목공예가 가장 일품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뭐 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뭐 아주 간단하지. 그냥 뭐 탁자 같기도 하지만 장입니다. 손잡이가 있고 2단으로 되어 있는 장 같은데 열면은 안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겠지. 요 목공예는 여러가지 재료들이, 나무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요거를 결합할 때는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못이나 쐐기 이런 걸 쓰지 않고 나무에 구멍을 뚫거나 홈을 내 가지고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구멍을 뚫고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끼워 넣어야 되겠지. 못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끼워 넣었다 하더라도 몇백 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아주 대단한 물건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양반 사대부들 방 안에 보면 사방 탁자 이런, 또는 문갑, 그 다음에 옷장 이런 것들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우리가 보기 좀 힘들지. 그래도 나무를 다루는 공방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이런 것들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다음은 도자공예, 도자기공예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도자기가 훌륭했던 시기는 언제라고 물어보면 일부 학생들은 대답할 거야. 이렇게 고려청자요. 이렇게 고려시대의 도자기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이후에 조선시대도 있고 현대도 있지만 그 이후의 시대에서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고려시대 청자를 뛰어넘는 수준의 도자기를 못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도자기를 일품으로 쳐주고, 고려시대 도자기가 원체 유명했기 때문에 멀리 저기 아라비아,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부다비, 뭐 두바이 이런 지역에 그쪽 동네 사람들도 저기 무역 교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려청자를 가져가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고려청자를 만들어 쓰다가
고려가 문을 닫고 조선시대가 개국을 했죠. 조선이. 그러고 나서 조선시대 초기에 고려청자가 너무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서도 알고 남아있는 어떤 이 보물과도 같은 이 물건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뭐 장인들한테 뭐 물어서 재현하려고 해도 고려청자를 재현하지를 못했대. 그래서 고려청자를 하려다가 안 돼서 실패한 게 뭐냐면 분청사기, 회색 도자기라 해서 회청자라는데, 분청사기는 그것도 대단한 어떤 물건이고 보물 수준이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고려청자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실패작이지. 그만큼 고려청자는 위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청자 이후에는 동그란 그 옛날에 그 사대부 방 안에 들어가면 있는 동그란 다랑아리 백자도 있고, 그 위에는 그 중국집에 가면 나오는 그릇 같은 거 하얀 백자에다가 푸른색으로 그림 그려진 거 청화백자, 이런 것들도 이후에는 만들어졌는데, 뭐 어쨌든 이후에 많은 도자기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최고의 어떤 수준은 고려시대 만들었던 청자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도자공예 여기까지. 다음은 염직공예입니다. 요거는 천을 물을 들여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네. 이게 뭐 하는 물건이냐면, 여러분들 엄마들이 쓰는 물건일 텐데 본 적이 아마 잘 없을 거야. 본 친구들이 있을까? 할머니 있는 친구들은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바느질 할 때 그 큰 바늘 사용할 때 손으로 두꺼운 천을 뚫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 손가락에 딱 껴가지고 바늘을 밀어 넣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골무라고 합니다. 골무입니다. 골무는 가죽으로 주로 만드는데 이거는 천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에 끼는 거니까 실제 사이즈가 크진 않겠지. 예쁘게 지금 수도 놓아져 있고 한데, 이거는 사실은 일상생활에 썼다기보다는 그냥 골무를 재현한 관상용 작품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런 것들도 있지. 뭐 골무인데 요 안에 그 끈을 달아가지고 안에 쏙 집어넣기 해서 열쇠 보관 주머니 이런 거로도 좀 쓸 수도 있겠네.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 염직공예라 합니다. 대표적인 염직공예 가장 대표적인 건 뭐겠어? 실로 천을 짜가지고 그 천으로 옷을 만들고 그거를 물들여 버리면은 그게 염직공예지.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공예, 종이공예입니다. 요거는 보면 누가 봐도 필시 비를 가리는 우산 또는 빛을 가리는 양산 정도 되겠는데, 양산은 종이로 만들어도 가능할 것 같아. 빛을 가리니까. 근데 우산이 가능할까? 우산은 비를 막는데 종이로 우산을 만들어서 비를 막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지만 옛날 우리 조선시대는 가능했습니다. 어떤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지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한지를 여러 겹 막 겹쳐가지고 겹치는 방법이 있어. 얇은 한지를 종이를 막 구겨가지고 물에 담궈가지고 다시 쭉 펴입니다. 펴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종이를 덧대 겹쳐. 그러면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한지를 덧대면 그게 달라붙지. 납작하게 달라붙지. 그러면 그걸 다시 구겨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구겨. 그리고 새 한지를 다시 갖다 덧대 붙여. 그러면 좀 두꺼워지면서 다시 좀 두꺼운 한지가 되겠지. 그러면 그걸 또 다시 구겨가지고 물에 담궈. 다시 펴. 그래가지고 다시 새로운 한지를 덧대. 이거를 9번인가 하면, 이 작업을 9번 정도 하면 이 한지가 가죽같이 두껍고 견고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걸 이제 줌치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걸로 만든 우산, 그 정도이면 이 비를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도, 기록도 있지. 종이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다. 종이가 우리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책 종이 또는 A4지 이런 걸로
갑옷 만들어가지고 입고 전쟁 나가면 그거는 뭐 도라이지, 그지? 아무 기능을 못할 텐데, 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단단해지는 이 줌치 종이로 갑옷을 해입으면, 정면으로 날아오는 화살 정도는 어떻게 감당 못하겠지만 그래도 스치는 칼날 정도는 몸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정도로 튼튼했다는 겁니다. 그게 종이공예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는 뭐 그런 거 하지 않고 문방구에서 파는 종이끈 사다가 그걸 엮어가지고 바구니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이공예 할 거니까 종이공예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다양한 종이를 재료로 사용하고 독창적인 제작 과정을 통해 생활에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기법과 작품을 종이공예, 지공예라고 한다. 종류는 지화공예, 지장공예, 지호공예, 후지공예, 지승공예가 있다라는 거. 뭐 들으면 다 까먹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장공예, 이거는 여기 지장이란 말을 여기서 힌트를 얻어오면 됩니다. 지종이죠. 장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무로 된 어떤 틀에다가, 여기는 함이지, 이게 함이야. 나무함, 태극기 함입니다. 요즘은 집에 태극기를 그 플라스틱 둥근 어떤 원기둥 같은 통에다 보관하던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나무로 된 태극기 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다 태극기를 보관을 하는데, 태극기가 좀 소중한 물건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박스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이 나무 상자 위에 색종이로 예쁘게 붙인 장식한 종이로 장식한 함을 사용했다라는 건데, 그런 함 또는 물건을 만드는 기법이 지장공예다. 그러니까 종이로 예쁘게 장식한다 해서 지장공예를 한다라는 거. 이 나무 골조는 이미 있는 데서 그 위에다가 붙여서 꾸민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지장공예,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함이죠. 위에 그 뚜껑이 있고 잠글 수 있는 어떤 열쇠 고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옛날 전통식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집 갈 때 함 들고 간다는 이야기 하죠. 함 안에 폐물 같은 거 넣고 사주 단자 이런 거 집어넣고,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옛날 전통 혼례에 사용하던 함입니다. 이 안에는 그 신랑이 신부한테 주는 그 보석이나 뭐 장신구 같은 거, 그리고 자신의 사주를 기록한 종이 같은 거, 이런 것들 넣어가는 함입니다. 다음 지화공예, 종이로 된 꽃, 화자는 꽃 화자지. 종이로 꽃을 만들면 지화공예라고 한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하진 않는데 여자 선생님들이 가끔 하던데, 여자 학교에서는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종이로 꽃 만드는 수업을 좀 합니다. 엄청 크게, 그래서 크게 한다 해서 자이언트 플라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지화공예가 되겠는데, 선생님은 할 줄도 모르고 뭐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하진 않습니다. 지화공예. 그리고 다음에 지호공예, 요것도 이름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종이. 호는 뭐냐면, 여러분들 호떡 생각하면 돼요. 호떡을 굽기 전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호떡 굽기 전에 전 단계는 아마 끈적끈적한 풀 같은 걸 거야. 죽 같은 거. 밀가루 반죽이죠. 호자는 풀 반죽이를 말합니다. 호떡. 그래서 반죽을 구운 떡이라서 호떡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종이를 물에 풀어가지고 죽의 형태로 만드는 거지. 끈적끈적하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떤 틀에다가 붙여가지고 만들면 그건 지호공예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본 적 있나? 초등학교 때 뭐 탈색칠하기 뭐 이런 거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종이로 압축해서 만든 탈 본 적 있을 텐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게 지호공예.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풍선을 탱탱하게 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무수히 많은 색종이를 풀로 두껍게 붙여 한 1cm 정도 되게. 그러면은 딱딱해지겠지, 마르면. 그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쪼개면 이제 풍선은 터지지만 밖에 그 두꺼운 종이가 풀에서
풀로 돼가지고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안에 풍선은 떼내도 이 위에 것은 그대로 남아있거든, 단단하게. 그럼 거기다가 이제 탈 이미지를 꾸미고 이렇게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종이로 만든 탈입니다. 그리고 지호공예가 되려면 종이를 물에 풀어가지고 주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틀에다 떠낸다라는 거, 그게 지호공예. 그리고 후지공예,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줌치기법. 종이를 아주 여러 번 겹쳐서 덧대가지고 가죽처럼 튼튼한 어떤 재질로 만들어서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주면 후지공예다. 이거는 지갑 같기도 한데, 이 안에는 이거를 끈을 딱 풀어가지고 쫙 펼치면은 이 안에는 그 소중한 펜들, 붓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 그 작가들 같은 경우는 글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펜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거든. 그러면 여러 개 펜이 있단 말이지. 자기가 집필할 때 쓰는, 작품을 쓸 때 쓰는 펜, 그리고 서명할 때 쓰는 펜, 그리고 평소에 쓰는 펜, 그리고 팬들이 와가지고 뭐 어디다가 예쁘게 뭐 써달라 이러면은 그때 쓰는 펜, 어쨌든 뭐 다양한 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넣어 다니는 두루마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후지공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지승공예입니다. 저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오른쪽 밑에 자라병입니다. 자라병. 병이니까 뭘 담는 용도로 사용했겠지. 위에 뚜껑이 이 자라처럼 생겼고, 자라 얼굴 부분이 뚜껑이지. 이걸 딱 따면은 안에 뭔가 담을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액체를 담을 거야, 액체. 근데 종이를 엮어가지고 통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액체를 담으면 다 새어버리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안 새게끔 하려고 위에다가 오칠을 했습니다. 오칠이 뭐냐면, 요즘 친구들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통 공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요즘 신세대들이 그런 걸 잘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지 모르겠네.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자개장, 시커먼 거, 갈색 같은 거, 자개장 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 그 나무 위에다가 그 코팅한 거, 그게 오칠이거든. 그 오칠하는 그 재료 성분으로 이 실로 바구니를 짜가지고, 끈으로 바구니를 짜가지고 그 위에 코팅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구멍구멍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딱딱하게 코팅돼가지고 안에 물을 넣어도 새지 않게끔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요거는 액체를 담는데 마시는 물을 식수 담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 사이즈가 한 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그 먹물 같은 거, 필기할 때 쓰는 액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담아 다녔을 거라고 추측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호주머니, 주머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 소매자락, 한복 같으면 옛날에 소매자락 보면 길게 늘어뜨려지잖아.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붓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휴대용 필기구로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승공의 현대 작품입니다. 요즘 작품. 100년도 안 된 요즘 작품. 일단 통이 있고 위에 뚜껑이 있으면 이게 함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함. 선생님이 만드는 기법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많이 했을 때 이 정도 수준, 한 50% 정도 만드는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어. 잘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다음 마찬가지 지승공이고, 지통, 종이를 담아 다니는 통입니다. 이 안에는 중요한 상장이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지. 이거 옛날 조선시대 생각하면, 옛날에 임금님이 저 지방의 신하들, 관리들한테 중요한 문서를 내릴 때, 지금 같으면 이메일로 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 임금님이 서명한 아주 소중한 그 문서를 여기 통 안에 집어넣고, 비행기로 쏠 수도 없고 고속버스로 쏠 수도 없고, 그때는 그 말 타고 밑으로 보내겠죠.
전령이 말을 타고 이걸 들고 가가지고 지방에 있는 관리한테 전해주는데 이 종이가 구겨지지 않게끔 보호하는 종이통, 지통입니다. 자, 다음 이건 화병, 꽃병. 자, 이거는 이제 참고 작품. 선생님이 사실 이거 너무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이 PPT 자체가 좀 오래됐어. 예전에 이 수업하려고 연습 삼아 만들어 봤고 하도 이게 용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다육식물을 꽂는 그런 용도로 써가지고 집에다 전시도 좀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 바구니 없어도 이 식물만으로도 예쁘지. 근데 뭐 쓸데없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만들어가지고 뭐 딱히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꽂아가지고 집에 조금 보관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지금 선생님 옛날 살 안 찌고 날씬할 때 결혼하기 전이다 이거. 꽃꽂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꽃꽂이를 선생님이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바구니를 짰는데 수업 시간에 이 바구니의 용도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꽃꽂이를 한번 해봤어. 꽃시장 가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이렇게 했다. 근데 이 안에 바구니 안에 그 녹색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물을 잘 적셔가지고 흠뻑 물을 먹여가지고 꽃을 꽂아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이 꽃은 하루 만에 다 시들었던 것 같다. 하루 제대로 갔나 몰라. 어쨌든 옛날 일이네. 자, 제작 과정. 말로 설명하는 게 참 어렵지. 눈으로 보고 선생님 시키는 거 따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오늘은 원격이니까 말로 설명합니다. 종이끈 자른다. 적당한 선 크기로 끈의 길이로 자른다. 그리고 뼈대를 구축한다. 뼈대. 세로줄이라고 한다. 세로줄. 날줄이라고 하고 그냥 뭐 대충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지. 실제로 봐야 되지. 뼈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다 만들면 기둥, 옆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완성한다라는 거. 자, 여기 봅시다. 적당한 길이로 잘랐지. 이까지는 뭐 진짜 누구나 다 하겠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 다음 바로 어려워진다. 자, 이렇게. 자, 십자로 아까 네 가닥이 크로스 됐었지. 그리고 나머지 두 가닥을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다. 동그랗게 지금 말려져 있지. 이 말려져 있는 중심이 바구니 밑판의 중심이야. 그러면 어디다 종이끈을 걸어가지고 계속 밑으로 엮어가지고 밑판을 키워나가다가 적당한 크기가 되면 이 뼈대가 되는 첫 번째 우리 X자로 크로스했던 그 끈을 90도로 꺾어가지고 기둥 뼈대로 삼아 기둥을 올려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볼까? 자, 여기에 이게 지금 뼈대가 됐고 그 다음에 실을 하나 걸었지. 이거는 이제 계속 짜 나갈 거야. 밑판을 짜 나갈 끈이다. 자, 이렇게 꼬아가지고 짠다. 절대 그림 봐갖고는 이해 안 된다. 직접 해보고 몇 번 틀려보고 실패해보고 눈썰미가 있는 친구는 한 2번 만에 되는데 안 되는 친구들은 진짜 안 돼. 끝날 때까지 못 해가지고 도와줘야 돼. 자, 밑판 짰지? 자, 밑판. 자, 밑판 됐지? 그 다음에 기둥 짜기 위해서 뼈대를 꺾는다. 이렇게 꺾었지. 이제 밑판 짰으니까 이제 자꾸 밑으로 옆으로 퍼져나가면 안 되지. 지금 밑판이 있는데 옆으로 퍼져나가면 냄비의 받침밖에 안 되겠지. 꺾어가지고 위로 올려야 바구니 형태, 뭘 담을 수 있는 바구니 형태가 된다. 자, 다시 실을 걸어가지고 끈을 걸어가지고 짜나가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지금 지저분하게 튀어나와 있는 끈들은 가위로 자르면 안 돼. 자르면 다 풀려버린다. 어딘가 엮어가지고 안 풀리게 정리된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말아 넣었는데 지저분한 끄내기들은 잘라준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바구니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지.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는 요거는 조금 끈이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좀 더 쉽고 빨리 짜기 위해서 좀 더 두꺼운 거 쓸 겁니다. 이거는 3mm,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줄 끈은 4mm, 색깔도 다양한 걸로 준다. 야, 이거는 그냥